아무도 없이 시범 경기 1위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선수들도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난 거고 그 좋은 결과로 자신감으로 시즌을 잘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세 번째 약속드리는데 믿어주세요. 뭐 믿어주시고 선수들도 열심히 준비 잘했고 올해는 꼭 정말 가을 야구 가서 꼭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인플러스 김동현입니다. 2026 프로야구가 개막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홈팀 롯데자이언츠 시범 경기 1위 성적부터 최근 계속되는 연패까지 정말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사포커스 인플러스 오늘은 올 시즌 롯데자이언츠 가을 야구를 위한 조건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염정석 동의과학대 야구부 감독, 신봉기 부산 MBC 야구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당장 두 분께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게 초반에 이렇게 부진했던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염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투수 쪽 얘기하면은 외국인 원투펀치 1, 2선발 개막 2연전에서는 참 정말 기대가 가는 그렇죠. 아주 완벽한 투구를 해줬거든요. 근데 두 번째 등판에서 조금 안 좋은 모습들 보여주면서 좀 걱정스러운 모습입니다. 뭐 원투펀치가 조금 이제 두 경기밖에 등판했지만 좀 힘든 모습이었고 그리고 중간 개투진 지금 그래도 잘 던져주고 있는 박정민 선수하고 최준용 선수는 좀 등판 이게 너무 많습니다. 등판 횟수가요. 그리고 그 외의 선수들 뭐 윤성빈 선수나 정현수 선수나 중간에서 조금 뭐 이렇게 필승조의 어떤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좀 부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큰 거는 뭐 김원중 선수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 김원중 선수가 교통사고 때문에 조금 늦게 이 훈련에 합류하면서 아직까지 정상적인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으면서 지금 투수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홍민기, 박진 선수 부상으로 완전히 이탈한 그렇죠. 것도 홍민기 선수는 돌아온다 만다 이런 얘기까지 있던데 일단은 좀 걱정입니다. 그리고 야수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야수 부분에서는 이제 특히 타선에서 이제 시범 경기부터 너무 감이 좋았어요. 네, 감이 좋았고 이제 조금 떨어질 때가 됐는데 네. 처음 이제 개막 2연전에서는 이제 홈런이 많이 나오고 해서 정말 분위기가 좋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홈런 수는 늘었지만 이제 주자가 나가고 이제 불러들이는 적시타가 너무 부재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이제 1점 차 승부에서 특히 이제 많이 졌던 것 같고 네. 예,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아직 이제 타선도 어떻게 보면은 딱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는 좀 그런 타선의 좀 안정성을 그리고 필요할 때 적시타를 쳐주는 이 해결사 같은 선수가 등장을 해야 어느 정도 이제 성적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그 주자를 심각하게 많이 깔아놔요. 그런데 이제 홈으로 못 불러드립니다. 참 답답한데 특히나 이제 겨울에 전체 10개 구단 가운데 유독 롯데만 스토브리그 때 전력 보강이 없었습니다. 외국인 원투펀치 아시아 쿼터만 공개하면서 정말 감감무소식에 가까웠어요. 염 의원님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팀 사정에 모그룹 사정하고도 이제 맞물리겠죠. 뭐 요즘은 또 야구단에 사치세라는 것도 생겨가지고 이걸 계산을 잘 맞춰봐야 되는데 잡지 않으려고 하지는 않았겠죠. 잡으려고 노력은 했지만은 뭐 금전적인거나 금액적인거나 뭐 어떤 결제 시스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한 발 늦지 않았나 뭐 생각은 되거든요. 물론 언론상에는 뭐 어떤 선수를 영입하려고 한다 뭐 나온 것도 있고 아예 네. 안 나온 것도 있고 하지만은 그거는 정확하게 이제 구단 내부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분명 노력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기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노력한 만큼 이제 어떤 결과 선수 영입을 못했던 건데. 그로 인해서 지금 뭐 이래 부진하다 이렇게까지는 뭐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보강이 안 됐다는 건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죠. 예. 돌이켜보면 이제 뭐 A급이라고 하죠. 박찬호, 뭐 강백호 이런 선수들 은근히 바란 분들도 많았는데 뭐 모두 다른 팀으로 가버렸어요. 네, 그렇죠. 당초 이제 유격수도 필요했고 이제 타선에서 장타를 쳐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는데 네. 좀 구단 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유격수 같은 부분은 전미재 선수가 이제
작년 시즌에 좋은 모습으로 새롭게 등장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메울 수 있고 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강백호 선수 그러니까 특히 장타 부분에서는 이제 상무에서 전역을 한 한동희 선수가 충분히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투수적인 부분은 어쨌든 외국인 선수들을 조금 이제 다 바꾸면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고요. 네.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선수들이 작년 시즌 새롭게 등장한 선수, 그러니까 불펜에서도 홍민기 선수라든지 윤선빈 선수 이런 정현수 선수 이렇게 많았기 때문에 좀 그런 선수들이 이제 자리를 잡기 위한 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좀 영입에 대해서 좀 할 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기존의 선수들한테 좀 더 기회를 주기 위한 좀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영입을 이런 선수가 있고 저런 선수가 있고 저런 선수가 크니까 우리는 안 하겠다. 올 시즌은 이 살림으로 꾸려가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이게 팬들이 봤을 때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 대만 전지훈련할 때 불미스러운 사태로 4명의 선수가 이제 징계를 받고 지금 아직도 합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뜩이나 없는 선수에 더 빠져나가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게 반대적으로 기존에 있는 선수들, 물론 이제 고승민 선수나 이 나승엽 선수 이런 선수는 거의 이제 주전급 선수니까 이 선수들이 없는 자리에 기존에 있던 이제 신진급 선수라든지 베테랑 선수가 조금 막아준다든지 하면 좋은데 그 선수들이 지금 경기 시즌 초반에 몇 게임 하진 않았지만 뭔가 고승민, 나승엽 선수의 부재 어떤 이런 자리에 이 선수들이 메꿔줄 수 있다, 메꿔주고 있다 하는 느낌은 지금 못 받고 있거든요. 네네. 고승민, 지금 나승엽, 물론 또 김동혁 선수도 있고 이러지만은 제가 볼 때는 고승민, 나승엽 이 두 선수가 제일 큰 어떤 전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어떤 선수들이 좀 나타나서 그 선수들의 어떤 역할들을 해주느냐가 이 선수가 이 고승민, 나승엽 선수가 합류하기 전까지 어떤 성적을 유지하느냐의 네네.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노진혁 선수가 그래서 더 열심히 해주고 또 김민성 선수도 한편에선 좀 더 눈여겨봐지고 역할을 또 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좀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확실하죠. 이제 자타 이제 선수 그러니까 팀의 중심 타자 2명이 빠지다 보니까 네네. 이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한태양 선수와 이제 손호영 선수가 그 자리를 지금 메꾸고 있다고 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두 선수가 타선에서 특히 제대로 이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그 그러니까 빈자리가 느껴지는 것 같고 지금 이제 30경기가 지나면은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선수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돼요. 자리를 안 잡게 되면은 어쨌든 자리를 또 뺏기는 거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하고 있는 선수들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팀으로 봤을 때도 그 뎁스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네. 뎁스가 두터워지기 때문에 어쨌든 한태양 선수와 손호영 선수가 좋은 모습을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 롯데 팬들 입장에서는 또 걱정이 하나 들었습니다. 마무리 김원중 선수 교통사고 후유증. 요 근래에 이제 중간 게이트로 나오면서 뭔가 좀 구속은 올라간 것 같긴 한데 이게 금방 다시 돌아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김원중 선수와 입단 동기인 우리 신봉기 해설위원 네.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김원중 선수가 경험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시즌 준비를 항상 그 비시즌부터 해서 이렇게 준비한 루틴이 있어요. 근데 그 루틴 자체를 이제 못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즌 초반부터 급해지는 거고 몸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좀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최준 선수가 마무리를 맡고 있는 만큼 좀 김원중 선수는 차근차근 이제 다시 이제 시작한다 생각하고 몸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이제 중간에서 어쨌든 공을 이제 실전에서 감각을 키워야 되는 네네. 시기이기 때문에 김원중 선수가 어쨌든 편안한 상황에서 마운드에 올 수 있도록 좀 네. 팀 분위기적으로도 좀 점수차를 만들어 놓고 그 상황을 좀 만들어 준다면은 김원중 선수가 충분히 지금 초반이지만 중반부터 이제 시작해서는 마무리 역할을 확실히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몸 상태가 온전치 않은데 본인이 일단은 계속해서 그 로테이션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1군에 계속 있는 거고 그만큼 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빨리 회복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투수 얘기 조금 더 들어가서 앞서 이제 잠깐
뭐 엘빈 로드리게스, 제레미 비슬리, 원투펀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분명히 삼성과의 대결에서는 와 이제 됐다 했는데 SSG와의 대결에서는 4이닝을 와 저렇게 많은 점수를 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난조였거든요. 짧게 얘기해 보면 SSG의 어떤 타선이 좀 이렇게 최고조에 있을 때 등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팬분들도 위안거리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개막 2년 전에 로드리게스 비슬리 선수의 어떤 투구를 봤을 때 우리도 감탄하면서 봤거든요. 그 정도의 어떤 볼의 위력 뭐 이런 거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이 두 선수가 어떻게 KBO 리그 여기에 좀 더 안정적으로 안착하느냐 안 하느냐는 팀 분위기나 본인들의 어떤 한국 프로야구, 한국 문화에 좀 젖어들려고 하는 노력들 이게 좀 같이 좀 어우러져야지 아무래도 시즌 이렇게 쭉 가면서 좋은 투구를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두 선수가 분명히 최고조 어떤 좋은 투구를 봤기 때문에 예. 그 정도의 어떤 실력이라든지 그런 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시즌 두 선수에게 기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두 선수가 뭐 예방 접종 맞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SSC가 너무 타자는 좀 좋았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그렇죠. 잘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원투펀치 지금? 맞습니다. 그 당초 이제 SSG 타자들이 너무 컨디션이 좋아서 네. 그때 사실 공이 좋은 공이었거든요. 비슬리 선수도 그랬고 로드리게스 선수 공도 정말 좋은 공을 던져줬는데 SSG 선수들이 너무 잘 받아치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당황을 한 것 같아요. 예, 이제 그 전에 이제 삼성과의 경기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자신의 공을 던지면은 타자들이 공략을 잘 못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두 번째 등판에서 너무 이제 잘 받아치다 보니까 좀 그런 당황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팀의 원투펀치가 되려면은 어느 팀을 만나도 이제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공이 필요하잖아요. 예. 예, 그런 공이 봤을 때는 이제 로드리게스 선수도 정말 패스트볼이 정말 좋은 선수고 비슬리 선수도 힘도 좋고 그리고 공의 움직임이 정말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좀 그런 장점을 살리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 두 선수의 이제 구위는 진짜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좀 뭐 당초 좀 그런 거는 이제 제구가 좀 안 잡힐 때 좀 투구수가 많아지는 좀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닝을 소화를 해줘야 어쨌든 원투 펀치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예,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마인드 컨트롤도 중요하고 빨리 좀 적응을 해야 됩니다. 토종 선발 라인업 얘기를 뭐 안 할 수 없죠. 박세웅, 나균환, 김진욱 이 세 선수가 뭔가 가능성도 보여줬고 와 김진욱 선수의 8이닝 1실점 그 경기는 정말 대단한 인상에 남는 경기였습니다. 이번에 신의원께 먼저 여쭤볼게요.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중계를 할 때 네. 예, 이제 연패를 끊고 그리고 이제 8이닝 1실점. 네. 예, 그것도 뭐 거의 그 타자들을 압도를 했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김진욱 선수가 정말 인생투를 펼쳤다고 볼 수 있는데 좀 그런 이제 마운드에서 모습을 봐도 김진욱 선수가 정말 그 자신감이 많이 이제 붙는 모습이에요. 네. 예, 그래서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뭐 박세웅 선수도 뭐 많은 이닝을 소화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잘 던져주고 있고 그리고 나균환 선수가 특히 이제 작년 시즌부터 안정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앞서 이제 외국인 선수와 마찬가지예요. 이제 선발 투수로서 어느 정도 6, 7회까지 던져줄 수 있는 좀 이닝 히터의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팀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좀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5선발인 김진욱 선수의 지금 약진이 그러니까 좋은 모습이 어쨌든 팀으로서 봤을 때는 정말 플러스 요인이라서 앞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안경에이스의 계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박세웅 선수가 좀 주춤해요. 근데 나균환, 김진욱, 특히나 김진욱 선수는 아주 맑음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세 선수 중에 이제 작년 시즌에도 그랬고요. 나균환 선수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작년 시즌도 좀 꾸준하게 갔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뭐 6이닝, 7이닝까지 못 가더라도 한 5이닝이라도 꾸준하게 가줬기 때문에 네네. 나균환 선수는 크게 제가 볼 때 걱정은 안 합니다. 근데 김진욱 선수하고 박세웅 선수가 이 냉탕 온탕을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올 시즌에 이 두 선수가 그걸 없애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게임을 나갈 때마다 6이닝, 7이닝 던지면서 이기면 좋지만은 그래도 불펜 투수의 어떤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라도 이 선수들이 좀 더 시즌 전체를
안정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선수가 돼줘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어쨌든 박세웅 선수나 뭐 김진욱 선수나 우리가 크게 기대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못 미치지만 어쨌든 시즌 초반에 두 선수는 어떻게 잘 나가고 있거든요. 물론 실점은 하지만 이 두 선수의 어떤 이 업다운 이게 조금 작년 시즌에 비해서 줄어들어야 아무래도 이 팀 성적도 그렇고 팀 성적이 나려면 결국 투수들의 뭐 선발 중간 마무리가 있는데 중간에 어떤 과부하를 없애야 되는데 네네. 그건 결국 선발 투수들이 이닝을 조금씩 더 끌고 가줘야 되는 게 네. 어떻게 보면 도움이니까 이 두 선수의 올 시즌 뭐 이렇게 업다운을 조금 없애는 게 제일 문제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뭐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업다운을 없애서 선발 투수 좀 길게 던져주면 좋은데 이게 한 5이닝까지 그 뭐 김진욱 선수를 제외하고는요. 5이닝까지밖에 던지지 못하면서 4이닝 던진 적도 있었고 불펜의 과부하도 문제지만 불펜이 나가서 너무 부진해요. 역전승도 너무 많이, 역전패가 너무 많습니다. 불펜의 상황을 지금 어떻다고 보면 좋겠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가 뭐 그냥 단순한 어떤 숫자로 얘기를 한다면은 뭐 일본하고 미국 프로야구에 비해서 한국 프로야구는 경기 수가 작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펜 투수들의 어떤 등판 횟수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훨씬 많아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예. 그래서 이게 선발 투수들의 어떤 이닝을 길게 끌고 가지 못하니까 중간 투수들한테 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중간 투수들이 이제 시즌 초반 중반에 너무 많은 게임을 나오다 보니까 경기 후반에 시즌 후반에는 좀 다운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네. 이거를 결국에는 투수 코치하고 감독의 몫이겠죠, 그죠? 물론 지금 현재 막 박정민 선수나 쿄야마 선수나 최준용 선수가 우리가 게임 전체 게임 수에 비해서는 많이 등판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건 분명히 시즌이 흘러가게 되면은 데미지는 받게 돼 있습니다. 이걸 이제 김상민 투수 코치 김태형 감독이 어떻게 좀 조절해 주느냐, 좀 업다운 시켜 주느냐. 이것도 시즌 전체를 봤을 때는 중간 투수의 어떤 성적들하고 좀 연관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신봉기 의원님은 특히나 이 중간 투수 날짜 그리고 뭐 염 의원님 못지않게 굉장히 잦은 투구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분 중에 한 분이어가지고 중간 개투진 불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작년 시즌에 연투도 너무 많았고 맞아요. 그리고 멀티이닝 소화가 좀 롯데 마운드 특히 불펜에서 많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멀티이닝을 던질 수 있는 투수와 그리고 1이닝 그리고 원포인트 선수 던질 수 있는 선수를 좀 나눠서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이제 작년 시즌 같은 경우는 박진 선수와 김강현 선수가 이제 멀티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 좀 그런 능력을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을 받았는데 그 두 선수의 좀 부재가 저는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 지금 쿄야마 선수가 어떻게 보면 등판 일수도 그렇고 멀티이닝 수도 그렇고 정말 지금 많아가지고 걱정이 지금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선수들이 이제 선발 투수가 좀 많은 이닝을 좀 끌어주고 이제 불펜이 올라와야 되는 게 이제 첫 번째 좋은 상황이 될 것 같고 네네. 그리고 뭐 어쨌든 지금 롯데 투수들이 지금 폭투가 너무 많아요. 폭투도 많고 볼넷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투구수가 너무 많아요. 예, 같은 이닝을 던져도 다른 팀에 비해서 이제 투구수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그 연투 이상으로 체력 소모가 되는 부분이 참 많이 아쉽다고 볼 수가 있고 어쨌든 선수들이 그리고 후반부에 갔을 때 1, 2점 싸움할 때 이 폭투라든지 볼넷이 이 한 베이스 차이가 정말 크거든요. 네네. 이제 투수가 느끼는 압박감이 점점 늘어나고 수비하는 입장에서도 압박감이 점점 늘기 때문에 네. 좀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서 뭐 언급해 주셨습니다. 중간 개투를 맡고 있는 아시아 쿼터로 영입한 일본인 투수 쿄야마. 처음에는 조금 들쭉날쭉하는데 이제는 조금은 팀에 좀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염 의원님? 뭐 일본과 한국의 어떤 뭐 문화 차이, 처음에 얘기했던 외국인 투수하고 뭐 똑같이 봅니다. 시즌 초반부터 잘하면 좋지만은 이게 분명히 일본하고 한국하고의 어떤 본인의 생각들, 기분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즌 초반 조금 힘들지 않았나 생각은 드는데 지금 서서히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스피드도 150 이상 나오고 있고 변화구도 뭐 체인지업, 포크볼 던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뭐 전력을 이 선수에 대해서 전력 어떤 분석을 하게 되면 조금 또 틀려지겠지만은 쿄야마 선수가 뭐 정철원 선수, 최준용 선수 그리고 김원중 선수
요 대표적으로 요 선수들이 이제 불펜 마무리 쪽인데 쿄야마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철원 이 김원중 선수와 또 박정민 선수도 같이 했지 않습니까? 쿄야마 선수의 합류는 분명히 어떤 우리 롯데의 중간 투수들의 어떤 뎁스 그리고 성적을 좀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어떤 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볼 구위나 이런 걸로 봐서도 해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신문기 해설위원 같은 경우에는 멀티이닝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거짓말처럼 한 이닝은 잘 막는데 멀티이닝 나오니까 첫 타자 만나는데 정말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적응이 안 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좀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제 그 라커룸을 들어가면은 이제 네. 외국인 선수들이 이렇게 쫙 앉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쿄야마 선수랑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옆에 비슬리 선수가 막 전화가 오면 맨날 쿄야마 전화가 온다. 그만큼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은 쿄야마 선수가 등판을 자주 한다. 그럴 정도로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만큼 이제 쿄야마 선수가 등판이 뭐 어떤 상황이든 지금 등판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제 불펜 투수가 이제 상황이 급박할수록 어쨌든 같은 공을 던져도 체력 소모가 심하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잘 맞고 내려오면은 그 다음 등판이 그러니까 그 다음 이닝에서는 다른 선수가 등판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전에 이제 급박한 상황을 맞고 어느 정도 이제 안도를 하고 이제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몸이 이제 다운이 되는 상태에서 이제 마운드에 다시 오르기 때문에 좀 제대로 그 전에 던졌던 공을 못 던지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봤을 때는 어쨌든 이 급박한 상황에서 한 이닝을 맞게 되면은 그 다음 등판이 있으면은 좀 안 될 것 같고요. 쿄야마 선수 스타일이 먼저 좀 잔잔한 성격의 스타일인데 좀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번 올렸다가 다시 내려오면은 이 몸을 다시 끌어올리기까지가 좀 더 이제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네, 그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선발 투수 같은 경우에는 한 5이닝 정도 네. 뭐 이렇게 던지긴 합니다만 그럴 때 이제 왔다 갔다 더가웃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그것도 다 루틴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불펜들은 그 루틴 찾기가 정말 힘든가 봐요. 그죠? 네, 그렇죠. 이제 정확한 보직이 지금 다 안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그런 이제 준비하고 또 다음을 또 준비하는 상황에서는 좀 선수들이 아직 적응을 못한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예. 그 개막전부터 정말 많은 팬들의 관심을 받은 한동희 선수의 복귀. 처음에 좀 부상 때문에 빠졌다가 중간에 처음 올라왔을 때는 뭐 4타수 1안타 정말 좀 실망스러웠는데 그 다음부터 한동희 선수가 풀어나가는데 확실히 뭔가 좀 감을 좀 찾은 것 같아서요. 신봉기 의원에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처음 왔을 때는 이제 그날 그 퓨처스 리그를 뛰고 곧바로 올라와서 이제 타석이 들어섰기 때문에 뭐 얘기를 해도 이제 낮 경기를 하다가 갑자기 야간 경기를 오늘 하다 보니까 공이 좀 잘 안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만큼 이제 그 경기를 떠나서 그 다음 경기서부터는 이제 적응하는 모습 그리고 좋은 모습을 보였고 한동희 선수가 워낙 타구 속도가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타율적인 측면에서는 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다만 아직까지 이제 홈런이 그러니까 장타가 많이 안 나오고 있다는 점은 좀 한동희 선수답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한동희 선수가 출전 기회가 계속 많아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장타가 홈런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어쨌든 한동희 선수가 지금 레이스 선수가 1번 타수를 주로 맡고 있기 때문에 네네. 4번 타자 그러니까 중심 타자의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동희 선수의 진짜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한동희 선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염 의원님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워낙 힘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힘을 전체적으로 모든 스윙의 출발점에서 끝나는 지점까지 이 힘을 모두 다 쓰는 어떤 스윙을 하거든요. 우리가 중계하면서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하체가 좀 많이 무너져요. 제가 타격 전문가는 아니지만 결국엔 투수도 마찬가지고 타자도 마찬가지고 운동은 모든 게 하체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저는 한동희 선수가 한 80% 정도의 힘만 좀 쓰더라도 네. 충분히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타구 속도도 빠르고 비거리도 훨씬 멀리 나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힘에 의존하는 타격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이 중계를 하면서 한번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이대호 선수가 한동희 선수에게 기대를 많이 하고 그죠? 우리 팬분들도 한동희 선수가 이대호 선수만큼 해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대호 선수의 어떤 타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전체적으로 100% 스윙을 다 하는 어떤 타석은 많이 없어요, 사실. 네. 어떤 맞는 순간에 힘을 주는 거지.
한동희 선수처럼 막 이렇게 처음 시작 전부터 끝 지점까지 100% 다 돌리진 않거든요. 제가 타격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거 좀 하체만 조금 더 안정이 되면은 충분히 장타도 많이 나올 수 있고 타율도 많이 높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 시즌 개막 초부터 타선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빅터 레이스 선수가 뭐 1번으로 갔다가 2번으로 갔다가 황성빈 1번 갔다 9번 갔다가 아무래도 지금은 누가 몇 번이다 이거는 뭐 중심 타선 정도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감독과 어떤 타격 코치의 뭐 생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뭐 그냥 극과 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항상 라인업이 하루에 그러니까 다음 날 뭐 한 타자 정도 아니면 다음 날도 똑같고 이런 팀은 결국에는 안정적인 어떤 이 선수들의 컨디션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우리 롯데처럼 타순이 매일매일 이렇게 변화하고 타순 자체가 이렇게 많이 변동이 있다 이러면은 이거는 결국에는 고승민, 나승엽 이 두 선수가 빠지면서 이제 뭐 노진혁 선수, 김민성 선수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또 외야까지 갔지 않습니까? 네네. 이 선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활용을 해줘야 되느냐는 게 아직 100% 답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타순이 많이 바뀌는 건데 결국에는 그 타순과 매 게임의 어떤 내 타순이나 내 위치가 비슷하면은 저는 선수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마음이 안정적으로 좀 가져오면서 좀 성적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좋은 선수들이 고만고만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요 포지션 다 이렇게 한번 돌려보는 거죠. 예. 극대화를 시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네요. 예. 그러니까 매번 이제 투수가 바뀌니까 그 투수에 맞춰가지고 뭐 왼손이다, 뭐 우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그런데 팬들은 이게 너무 좀 타순이 자주 바뀌는 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타순이 바뀐다는 거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원래 김태형 감독의 스타일이 원래 타순이 그날의 컨디션을 보고 보통 많이 정하기 때문에 좀 많이 바뀌는 것 같고 어쨌든 뭐 모르겠어요. 이게 레이스 선수는 정말 꾸준한 선수이기 때문에 진짜 한 타순이 지켜야 되는 선수. 그리고 이제 한동희 선수 같은 뭐 전준우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한 자리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선수들이 이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레이스 선수가 2번으로 내려온다든지 다시 4번으로 복귀한다든지 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어쨌든 그 시즌을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선수들이 스스로 이제 그러니까 컨디션 조절을 잘 해가지고 타순이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어쨌든 지금 롯데 순위가 네. 올라갈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분 해설위원께 각각 올 시즌 좀 눈여겨볼 선수, 이 선수는 정말 그 롯데를 책임질 선수다. 이제 이번 시즌에 이 선수를 좀 주목해달라라는 선수가 있다면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염 의원님? 저는 아무래도 투수를 해야 되겠죠. 예.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외국인 투수도 뭐 2명 하셔도 됩니다. 외국인 투수도 좋고 그죠.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의 선수가 잘 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뭐 수비든 타격이든 투수든 포수든 어떤 신인급의 선수들 그러니까 이 KBO 리그의 어떤 이름값이 없는 선수들이 뭔가 해성같이 나타나서 네. 잘해주면 이거는 이게 최고죠. 팀도 마찬가지고 네. 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게임 할 맛, 우리가 게임 볼 맛이 난다 이러는데 저는 올해 뭐 박정민 선수가 올 시즌 초에 지금 합류해서 잘 하고 있지만은 그렇죠. 저는 이제 작년에도 대학 야구에서 박정민 선수를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작년에도 대학 리그에서 150 이상을 던지는 선수들이 좀 있었지만은 그래도 꾸준하게 스피드를 유지하는 선수였거든요. 네. 저는 분명히 박정민 선수가 프로에 가게 되면은 그래도 뭐 통한다 안 통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제일 가깝게 빨리 1군에 적응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했었는데 저는 무조건 박정민 선수에게 올 시즌을 좀 기대하고 싶고 한 가지 이제 좀 충고를 한번 해주고 싶으면 결국에는 지금은 모든 걸 본인이 그냥 자신감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시즌 초반은요. 근데 이 전력 분석이 들어온다 하면은 본인의 어떤 한 가지 전부 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나름 반대적으로 또 박정민 선수가 나름 이렇게 전력 분석을 하면서 타자들을 잘 좀 요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한번 수술을 한 경험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몸 관리는 스스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부상과
어떤 전력 분석이 들어왔을 때 본인이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그 헤쳐나가고 부상 관리만 잘하면은 올 시즌 충분히 신인으로서 신인급이 아닌 뭐 진짜 중견급 팀에 대들 뽑고 이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가 듭니다. 예. 염 의원님이 갖고 계신 그 신인왕 타이틀도 많은 분들이 그 박정민이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던데 박정민 선수 부디 잘해주길 바랍니다. 신 의원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선수가 눈여겨봐 주세요? 일단 전체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네. 예, 기대가 되는 선수도 정말 많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타선에서 먼저 투수 쪽에서 본다고 하면은 저는 김진욱 선수가 김진욱 선수. 정말 네. 기대가 되는 부분이 어쨌든 팀이 성적이 안 좋다가 가을 야구를 가고 또 우승권까지 바라보려면은 즉 기존에 없었던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활약을 안 한 선수가 이제 한 단계 성장을 해서 팀의 보탬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예, 김진욱 선수가 지금 5선발을 맡고 있는 부분도 어쨌든 5선발 선수가 뭐 두 자릿수 승수라든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 그 팀이 가을 야구는 사실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예, 그리고 김진욱 선수가 정말 지금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 좋은 공을 던져주고 있고 예, 지금 자신감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 아마추어 시절부터 정말 유망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온 선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뭐 실력 자체는 뭐 의심할 부분이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전에 등판을 봐서도 김진욱 선수의 정말 달라진 모습이 기대를 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타선에서 봤을 때는 네. 저는 이제 한동희 선수와 윤동희 선수 그러니까 이 두 쌍둥이. 동희의 네. 선수의 모습이 정말 기대가 되는 게 어쨌든 이제 윤동희 선수가 지금은 홈런도 나오고 좋은 모습을 정말 보여주고 있고 어쨌든 이 두 선수가 팀의 이제 중심 타선을 맞춰줘야 되는 선수고 특히 이제 한동희 선수는 고점이 높은 선수라 그러죠. 이제 제대로 터졌을 때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이대호 선수의 그 퍼포먼스를 볼 수 있는 좀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한동희 선수의 장타 네. 그리고 타점 예, 그런 모습이 있어야 롯데 자이언츠가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이 윤동희 선수와 한동희 선수 이 두 동희 선수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예. 그래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김지욱 선수, 윤동희, 한동희 선수. 아직 시즌 초반입니다만 롯데가 가을 야구를 가기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좀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신봉기 의원님부터 기회 드리겠습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높은 순위를 올라가려면은 일단 선발 투수부터 안정이 되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이 이제 불펜 투수가 있는 거고 타선에서는 어쨌든 지금 장점이 장타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그 장점인데 네. 좀 그런 부분을 살려야 되고 그 중간중간에 해결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선수들이 자기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해결사의 역할을 말씀해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좀 달라져야 될 점? 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봐서 롯데가 어떤 선수단의 뎁스가 약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 시즌 분위기를 꼽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개막 2연전 때의 어떤 이 팀 분위기들, 벤치 분위기, 선수들이 뭔가 즐긴다는 어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또 뭐 6연패도 하고 막 했지만은 이런 분위기 자체가 연패를 갈 때 그런 연승을 할 때의 어떤 분위기를 빨리 그 벤치나 그라운드 안에 좀 스며들 수 있게 선수들 전체다가 뭐 이 주장이라고 누가 그걸 앞장서고 이런 것보다 선수 전체다가 어떤 분위기 싸움을 잡아갈 수 있는 그거는 결국엔 저는 그렇습니다. 운동장 안에서는 좀 신바람 야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고 신바람 야구를 하게 된다면은 올 시즌도 좋은 성적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예. 자, 오늘 아침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염종석, 신봉기 부산 MBC 야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